계속 왜 싸우고 있습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더 이상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지극히 사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원래 획득하기 위한 아니 원래 그 전체주의 지도자는 예. 후계 권력을 안 키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후계 권력이 자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네, 네. 경쟁을 하지 않을 수 네, 없고 네. 지금 저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면 이번에 네. 특검 전국에서 네.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희룡이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방식입니까? 현실적으로 제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한동안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윤석열과 홍준표 TV 토론 보고 난 뒤에 모든 걸 뻔뻔하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 윤석열 왕자 쓰 와가지고 또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윤석열 보고 아마 그쪽 지지층은 아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면은 이 좌파 정권을 잡아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볼 때. 네. 근데 그 이 검찰 쿠데타를 나중에 경험하고 인식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은 아 차라리 같은 검사여도 홍준표가 더 낫겠다. 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한동훈의 인식 체계에는 거의 윤석열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제2의 윤석열을 또 겪게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원희룡은 거의 그냥 아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경험은 약간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한 거지 그의 무슨 본성 자체가 완전히 180도 돌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과 홍준표 그 세트와 한동훈과 원희룡 이 세트가 아마 대비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광고 보고 왔는데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모르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그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 네, 한동훈 네. 대세론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원희룡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측하는 네, 것이 네, 네. 좀 어렵다는 네, 말씀이고 네, 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특검 정국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까? 네, 네, 네. 있는데 근데 그 단순하게 뭐 한동훈이 된다고 해서 특검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게 그러면 일종의 네. 선거 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감정 저는 표출? 그 한동훈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그 이종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듯이. 네. 그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고 한동훈 김건희가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윤석열은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화로는 우리 양반한테 전화 좀 해봐 이렇게 문자를 공개를 했지만 뭐 그 일십이라고 하나요? 문자 씹었다라고 하면서 네 차례나 문자 보냈는데 그 마지막 문자에 그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드려봐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그거 네. 보고는. 그런 인상을 주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아니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구나.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동훈 아직 멀었어. 쟤는 가까이 하지 마. 당신 앞길을 가로막아.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한동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를 잡아야 돼.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돼. 손 잡아야 돼. 이제 대표 됐잖아. 그럼 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뭐 특검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럼 민주당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그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네. 민주당의 힘으로 국민의 네, 힘으로 네, 여기서 국민의 그게 힘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겁니다. 대중의 네, 힘으로 네, 네. 유권자의 힘으로 네.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네, 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네, 네.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현실은 엄연히 정치라는 것이 현실인지라 보수 정당 내에서 뭔가 이탈표가 나와야 손을 잡고 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고단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계속 전체주의라고 해도 잘 안 믿으시는데요. 네, 전체주의는 그 구멍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의 권력으로 수렴되게끔 만드니까 거기서 개인이 일탈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들 무슨 절에 가 있는 스님처럼 고고하게 살 수 없잖아요. 네, 뭔가 생업을 하고 뭘 활동을 하다 보면 꼬투리를 자꾸 남기는 거예요. 캐비넷 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똥이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으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침묵이 가장 무서운데요. 아마 침묵의 종착역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끝까지 침묵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말씀이 약간 기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종호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런 내부 고발자 또 생기고 이렇듯이 자꾸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균열이 생기면은 침묵하던 사람들도 여기 호수를 하네. 그럼 나도 좀 배짱을 가져보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말씀 참 들어보면 네. 정말로 자력으로 네.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창으로 찔러서 네. 터뜨려야 되는 것이지 네. 네. 그 대상이 뭔가 자기 변화를 통해서 네, 네. 뭘 좋게 좀 네. 또 국민이 네. 바라는 방향으로 갈 네,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의 전국을 만들더라도 저쪽이 좀 분열해서 뭐가 안 나와요. 저쪽은 말을 금방 뒤집습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그 안철수 씨. 어제까지 뭐 표 던진다고 했다고 오늘 안 던지고 뭐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죠. 쫄고. 네. 네. 대다수 그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면 7월 네. 달에 재의결하기로 이제 민주당이 네. 지금 이제 법안 상정, 네. 재의결 상정합니다. 네. 혹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통과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대 안 하고 네. 정정당당하게 있는 네. 그대로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설 특검도 일단은 뭐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오늘 오히려 네. 추미애 의원,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씀 들으니까 네. 단호해서 좋습니다. 현실 정치를 늘 이렇게 바라보면요. 네. 야 이렇게 좀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아닙니다. 힘과 이 힘을 보태자 이런 생각을 아니 하는 것인데. 너무 본질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능구렁이 상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걸로 인생을 대박내고 성공했잖아요. 돈만 대박 쳤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까지 가진 부부잖아요. 네. 이들을 상대를 하면서 그들이 뭔가 조금 느슨해서 이 표가 한 8표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추미애 네. 전 장관님 네.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라 네. 뭔가 좀 이렇게 분열해서 새로운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호한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단호해야 하는 또 역사적 시기에 놓여 있고 그 단호함으로 저는 그 예.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힘든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신의를 가지고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5명이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걸 공익 제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범인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뒤통수 때리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겠네? 내가 쌓았던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겠네?
우리 서로 각자 영역에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이걸 제보하게 되면 이제 내가 평가가 어떻게 되지? 이 정권이 나를 굉장히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인생 종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의를 보고 정의를 묻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용기는 우리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무슨 뭐 포인트를 원희룡이 될까 무슨 뭐 한동훈이 될까 한동훈이 되면 특검에 더 나을까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판을 그쪽으로 깔아주면 박근혜 이명박 논쟁을 벌일 때 민주당은 이슈에서 멀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차례대로 해먹었어요. 나라 다 망쳤죠. 지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득권층의 카르텔이 그들의 이익 공생 속에서 언제든지 떨어졌다 붙었다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 속에는 어제까지 멱살 쥐고 싸웠다가 금방 악수하고 화해하고 술을 마시고 또 어깨 동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익 카르텔을 상대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몽상을 하는 거야. 저들은 균열될까? 안 됩니다. 왜?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